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세금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좀 봤었죠. 그래서 뭐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담배 한 갑당 세금이 얼마가 부과가 되고, 우리가 먹는 술 있지 않습니까? 술. 그게 주세가 얼마가 붙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식 뷔페 가서 밥을 먹을 때 카드 결제할 것하고, 그다음에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은 약간 좀 가격이 차이가 나죠.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유를 좀 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털털한 세금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자료 한번 좀 공유 좀 해보고요. 네, 자, 자료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털털한 세금 이야기라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네. 음, 이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상생활세 세금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약간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세금들이 과연 뭐냐는 거죠. 내가 내는 세금들이.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체계가 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좀 볼 텐데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세 중에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주세나 지난 시간 주세에 대해서 봤었죠. 네, 교통에너지 환경세나 인지세 이런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품 가방이 있죠. 명품 가방이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오늘 국세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쯤에 그 명품 가방에 대해 세금이 얼마가 붙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조세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크게 나눠져서요. 그래서 국세는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중앙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해서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이제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게는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조세책이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이제 조세를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보통세니, 목적세니 뭐 이런 것도 분류가 되는데요. 그 의미를 잠깐 알아보고, 이따가도 한번 그런 의미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근데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라는 거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졌죠. 네. 과세 주체가 국가는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세수, 걷어들인 세금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걷는 세금들입니다. 항상 매년 걷는 것들. 그런데 목적세는 어떤 농어촌 특별세처럼 농어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 받는 세금인데 그 목적이 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달성이 됐죠. 없어질 수도 있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세 부과 여부.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의 몇 퍼센트가 또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조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독립세는 그냥 뭐 소득세처럼 우리 뭐 배당소득세 15.4%딱 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이제 부가세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독립세에 부가해서 네, 이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하고는 별도의 그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이 교육세, 그다음 교육세는 뭐 개별 소비세가 발생하면 개별 소비세의 몇 퍼센트가 교육세로 붙는다. 또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소비세에게 몇 퍼센트가 농어촌 특별세로 붙는다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있다, 용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OECD 조세 분류 체계에서는요, 네, 소득에 과세하느냐, 재산에 과세하느냐, 그 다음에, 소비하는 데 과세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득은, 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죠. 양도소득세, 뭐 퇴직소득세 이런 게 있고요. 법인하에 부과되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가 어떤 요건에 만족을 하면은 이제 소득세, 법인세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 그만 20%를 감면을 100만 원이 줄었다. 음. 그러면 그 100만 원 준 것 중에 그 중에 한 20%, 한 20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농어촌을 위해서 내달라라고 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과세되는 것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상속세와 증여세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또 이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재산에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인지세는 뭐 등록하고 그럴 때 인지세, 증권, 거래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나 종합부동산 분에 대해서 또 이 부과가 되는 부과가 돼서 세금이 붙는데요. 그럴 때 재산에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에 과세되는 거 이제 소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같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 한다거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당연히 붙죠. 개별 소비세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배에 대해 붙는 개별 소비세 이렇게 막 봤습니다만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뭔지. 그리고 술주자, 주세. 관세요. 트럼프가 요즘에 이 관세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관세가 붙겠죠, 당연히. 관세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보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든가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다 소비에 과세가 된다더라. 그리고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개별 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소비에 과세돼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득이나 재산 소비 말고 이제 우리가 관연도 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뭡니까 뭐랄까요?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관연도 수입이라고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간 연도에 잡혔었는데 이것이 또 올해 수입이 됐다거나 라는 것들을 관연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세 제도는 크게 이렇게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눠주면서 조세는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까요? 국세부터 보겠습니다. 국세는 일단 관세와 내국세로 나누어집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지는 관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따가 우리가 명품 가방이 수입이 됐을 때 관세가 얼마가 붙어서 그것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따 한번 알아볼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내국세 중에요. 내국세는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보통세와 목적세요. 보통세는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게 내는 것이고,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낸다 그랬죠. 그리고 목적세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보통세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그 직접세와 간접세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원천징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직접세와 간접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낼 거냐? 아니면 내가 낸 세금을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간접적으로 내줄 거냐? 라는 거에 따라서 지금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고 있어 보세요. 근데 엄밀한 의미는 직접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내야만 한다. 간접세는 세무서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준다. 라는 의미로 일단은 알아두시고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원천징수에서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직접 세무서가 내야 된다. 소득세요. 우리가 근로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라든가 이자 배당소득세는 직접 국가에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네, 우리가 홈택스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국가에다가 직접 내게 되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 중에 네,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 속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돈인데요. 이런 것들은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건 뭐가 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뭐 10만 원씩 사면은 만 원어치의 부가세가 붙는데, 부가세가 붙는데, 그건 내가 지불을 했죠. 근데 내가 지불을 했는데 그 세금은 그 슈퍼 주인이 대신 납부를 해주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개별 서비스도 마찬가지. 명품에 붙는 술에 붙는 거, 인지세라든지 증권거래세도 간접세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중에는요, 이제 교육세. 네, 교육을 위해서 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직 없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교육을 위해서 좀 이렇게 써야 될 거니까요. 네,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내달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유류, 기름값, 네, 석유, 휘발유 1리터당 1,300원짜리에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들어간다더라. 그런 것들이 교통이나 에너지나 환경을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네, 국가에 납부하는, 네,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전라도 구례가 고향입니다. 그 구례에서 만약에 담배를 산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뭐 중앙정부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국세니까. 그다음에 어, 담배 소비세는 지방이니까 구례 군청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라남 도, 구례 군 나눠진다는 거예요. 전라남 도로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불의 군으로 들어가는 것과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죠. 도세는요,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지면서 보통세는 우리 취득세, 네, 주택을 취득했다거나, 그다음에 등록 면허하는 거 있죠. 주민등록, 아니, 그 뭐죠? 운전면허 등록이라든가, 또 화물차 운전 등록이라든가, 이거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네, 도로 들어가고요. 레저세, 레저세는 뭐, 어떤 레저세는 이제 경마장이나 경영장 갔을 때요, 이런 것들. 매저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도 도로 들어가고요. 지방소비세는 이건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가 원래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이었는데 이제 이 부가가치세가 국가로 들어갔다가 어째 지방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부금으로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에서 만약에 물건을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 10%가 붙었다면 10%에 뭐 한 20 몇 프로 정도는 지방에서 바로 가져가게 달라. 부가가치세 중에. 이래서 지방 소비세라는 거 생겼는데요. 이따가 한번 다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적세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제주도 삼다수를 끌어올린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까 국세 중에서 교육세를 냈었는데요. 여기는 지방교육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세니까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방교육세를 낸다.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시군세는 이제 보통세로서 주민세, 뭐, 1년에 뭐 10,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내는 주민세 있죠.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이제 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뭐 군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구례에 가면은 담배 필 때, 옛날 담배 피던 시기예요. 구례에 가서 담배를 갖다 한 보루씩 사갖고 옵니다. 왜? 그 담배 소비세는 구례로 들어갈 거니까요. 네. 제가 지금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어서 담배를 사게 되면은 이 담배 소비세는 하남으로 들어갑니다. 하남으로 들어가는데, 구례에 가서 사면은 구례로 들어가니까, 네. 세금이 그쪽으로 간다. 뭐 얼마나 뭐 그게 발전이 되겠습니까만 약간 그래도 저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가 자, 방금 봤듯이 국세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국세에 대해서 다른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금 공부를 쭉 해 나가면 자세하게 좀 볼 겁니다. 자세하게 볼 건데 부가가치도 자세히 볼 거지만요. 이런 개별 소비세라든가 뭐 주세, 그다음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게 크게 알 필요도 없는 거지만요. 그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라서, 다른,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내용들은 빼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라는 것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별 소비세 먼저 볼까요? 국세의 일종인 개별 소비세는 뭐냐? 자,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입장한다든가 어떤 장소에서의 유흥 행위를 하게 되면은 또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과를 한답니다. 옛날에 이 개별 소비세가 특별 소비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좀 약간 후진국이었을 때요.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을 때, 차는 그때는 굉장히 고가 물품이었죠. 자동차에도 이렇게 특별 소비세를 붙였고요. 반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품 가방,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소비세라고 붙였는데, 이제는 자동차 없는 집 없죠. 그래서 이 특별 서비스 하면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거로 말을 바꿨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과세 물품, 이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다라는 건데요. 자, 과세 물품에 부과하는 건 일단요.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여기에 대해서 물품 가격의 총포로요. 20%가 붙습니다. 100만 원이면 물품 가격 100만 원이다. 100만 원에 20%가 개별 소비세로 붙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석이나 귀금속이요, 모피, 그다음에 여기 고급 가방 있죠. 고급 시계라든가 고급 가방, 명품 가방 얘도 붙는데요. 요거는 좀 이제 과세 표준이 약간 달라집니다. 물품 가격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빼줍니다. 그뺀 가격에 대해서 20%가 붙는데 무슨 말이냐? 자, 일단 만약 1,000만 원짜리 물품이 있다. 그 가방이 해외 수입된 물품 가격이 1,0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20%가 붙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요 고급 가방은 200만 원을 빼줍니다. 800만 원에 20%. 네, 그래서 160만 원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명품 가방에 붙는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물품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뺀 금액에서 20%를 내게 된다. 그리고 보석이나 모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빼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라든가 고급 가방에는 개별 서비스가. 그러면, 가방의 기준 가격이 2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물품 가격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개별 서비스가 없겠네요. 네. 왜? 200만 원을 빼줘버리니까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가격에 대해서만, 명품 가방에 대해서 개별 서비스가 부과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고급 가구요. 고급 가구도 마찬가지 과세 가격에 대해서, 네, 20%를, 네, 물게 됩니다. 이 관세 가격은 물품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뺀 가격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여기 조당 800에서 개당 500만 원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자동차 살 때 개별 소비세라 그래서 5%를 깎아주죠. 그래서 이제 아니 5%를 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거나 그랬을 때 국가에서 이 개별 소비세 좀 깎아줄 테니까 차를 좀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한시적인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5%가 붙는다라는 거고요. 자, 휘발유 리터당 475,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경유는 340원이 붙습니다. 물론 이 휘발유와 이 경유는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적용이 됩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항목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지난 시간에 예산생활 속의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음, 좀 휘발유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붙었는지 보시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요. 담배도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자, 일종 관련에는 594원이 붙고요. 20개입니다. 전자담배도 이제 지금 담배로 분류가 되죠. 니코틴 1ml당 370원. 그다음에 연초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20개입니다. 529원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담배도 붙는다. 개별 소비세가. 그다음에 장소에 붙는데요. 경마장 갔을 때요. 1,000원씩 입장료 내시죠. 경륜장이나 경정장이야. 자전거. 경주할 때요. 네. 경정장 갔을 때, 400원. 네. 그다음에 장애 발매는 800원씩 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가도 우리가 12,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입장료라고 내는 건데요. 그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입장료라고 내는 게. 그다음에 카지노 갈 때 우리 정선 카지노 가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정선 카지노밖에는 갈 수가 없죠. 일반 카지노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관계약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정선 카지노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갔을 때는 6,300원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지노 갔을 때는 이제 5만 원씩 내야 되고요. 이게 입장료가 아니라 개별 소비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여기 유흥음식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랬죠. 유흥음식 요금의 약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는 술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 맥주에 72%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발효주, 탁주나 맥주, 주정이요. 그러면 출고한 수량이 있을 것이고, 이제 수입해 온다면 수입 신고하는 수량이 있을 겁니다. 그 수량에 대해서, 자, 41,700원, 그다음에 맥주는 83만 원이 붙는데 1kg당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1kg당. 주정도 마찬가지 5만 7천 원이 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 70, 맥주도 72%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72%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부피로 다시 바꾸면서 83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72%를 따져보니 83만 원 정도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효주류라면 이제 약주나 과실주, 청주, 증류주, 소주요. 소주, 위스키. 맥주도 이제 여기에 들어갔었는데요. 출고시 가격이나 수입 신고시 가격에 몇 프로가 붙느냐? 여기 72%가, 맥주도 옛날에는 72%가 붙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피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걸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또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왜? 뭐 리터당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무조건 붙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맥주 가격이 싸지면 싸지는 데에 대해서는 72%는 영향을 받겠죠. 가격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과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주세라고 다 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내고 있다? 먹는 우리가 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전통주는 약간 50%만 부과를 하고요. 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통시설이나 확충이라든가 에너지 자원 관련 사업이라든가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부과가 되는 건데요. 과세 대상은 이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붙는다. 그래서 아까 개별 소비세에 있었던 이 휘발유와 경유가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듯이요. 교통이 환경세로 부과가 된다. 물론 탄력세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교육세요. 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교육세를 어디에 부과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교육세를 납부를 해야 되느냐? 교육세는 다른 독립세에 부과해서 붙는 부가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개별 소비세 납세 의무자, 개별 소비세에게 30%를 교육세에 붙는데요. 그 개별 소비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는 것이죠. 3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명품 가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냈었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나오면 개별 소비세에게 30%를 교육세로만 내야 됩니다. 명품 가방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주세, 아까 방금 좀 전에 주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세에 대해서도, 주세에게 10%를 내는데, 주정, 탁주, 약주는 제외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도 있다. 내야 될 것들에 내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는 30%예요. 10%가 아니라 30%를 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아까 그 휘발유라는 걸 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교육세를 15% 냈었죠. 15%를 내야만 한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15%.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야만 하고요. 네, 이렇게 교육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세라 그랬죠. 다른 세금, 다른 독립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에 10%, 1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임대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을 갖다가 이 감면받을 수가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 감면받은 금액이 만약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럼 거기에 10%는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 요거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감면받은. 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5.4%를 내야만 하는데 14%를 내야만 하는데 뭐 9%로 다운을 시켜줬다. 그럼 그 남은 5%에 대해서 그 5%에 10%, 0.5%를 이렇게 농어촌 스페셜을 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좀 약간 좀 세금을 적게 내는 그 금융 상품이 9.5%를 내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9.5%. 그게 9%는 14%에서 9%로 5%가 다운됐으니까요.
5%가 다운된 금액의 10%, 0.5%니까 9.5%를 냈었던 적도 있었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대소득이라든가 감면받으면 네, 20%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 100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면 거기 20%, 네, 20만 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80만 원 감면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 식으로.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면 여기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를 합니다. 개별 소비세 납세 의무자 또 내야 되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가방 이런 데다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골프장, 아까 투전기라든가 고급 모피, 고급 가구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명품 가방은 없죠. 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면제를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고는 있죠. 네. 또 언제 또 부과할 수도 있고요. 취득세 납세할 때도 취득세액의 10%야. 근데 이제 오늘 2%를 적용을 해가지고 취득세액에 표준세율을 2% 적용해서 이거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저스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내게 되고요. 아까 경마장, 경륜장 이런 데 냈었죠? 그런 것들. 네,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요. 인지세는 뭡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등기하러 갈 때라든가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수입인지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붙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때 부과가 되는 인지세를 갖다가 붙느냐? 네. 과세 문서가 되겠죠.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그 증서가 있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뭐 돈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차용증에 대한 증서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디 뭐 골프장 이용권을 갖다가 뭐 산다거나 아니면은 양도할 때 그 증서에 대해서 인지세가 붙는데요.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뭐 얼마냐에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얼마를 내가 빌렸냐라는 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1억 원 이하는 약 7만 원 정도가 붙네요. 5천만 원을 넘어가고 1억 원 이하는 7만 원이 붙는다라는 거고요.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 최고입니다. 최고. 100억 원을 거래해도 35만 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주 사가지고 붙여야 되죠. 인지. 총이상 수익 증지 사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도 뭐 1,000원을 내는 것,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여기도 만약 50원에 800원을 내게 되고요. 우리 적금통장 만들 때 한 100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근데 1,000원씩 받죠, 이놈. 죄송합니다. 1,000원씩 받죠. 은행이나 이런 거 2,000원씩 받을 때도 있고요. 100원밖에 안 되는데 원래. 뭐 다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금 적금에 관한 통장을 계산할 때는 1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봤듯이 우리가 국세 중에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네. 그다음에 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거 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명품 가방이 있죠. 명품 가방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붙는데요. 명품 가방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이 국세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몇 가지 봤었고요. 명품 가방에 대해 세금이 얼마가 붙느냐라는 겁니다. 자, 명품 가방은 이제 보통 이제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 어떤 그런 명품들이 많기 때문에 명품과 수입을 해오면 대부분 이제 달러로 수입을 해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500달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입 가격이. 그럼 500달러로 사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500달러 팔지는 않죠. 왜? 들어올 때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 관세가 지금 그 명품 가방에 대해서 8%가 붙거든요. 아, 일단은 그 8% 붙이기 전에, 지금 이제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한 1,400원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1,450원대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1,400원대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수입 가격이 700만 원이 될 겁니다. 5,000불에 1,400을 곱하면 700만 원이 되겠죠? 그 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세가 붙는다는 거죠. 관세가 현재 8%인데요. 그래서 7, 8에 56만 원의 관세가 붙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관세가 붙었으면 또 관세가 붙냐? 아닙니다. 네. 개별 소비세 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명품 가방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빼준 200만 원을 빼준 금액에 대해서 20%가 붙는다고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만 원을 뺄 때
어디서 빼주냐? 수익 가격 700만 원과 관세 56만 원을 더한 가격에서 200만 원을 빼게 되면 756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556만 원이죠? 556만 원에 20%가 개별 소비세로 네, 111만 2천 원이 붙게 됩니다. 근데 세죠? 네. 자, 개별 서비스가 붙고 또 개별 서비스가 붙으면 아까 부가세, 따라 붙는 세금, 교육세가 있다 그랬죠.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에게 30%가 붙는다 그랬죠. 30%가 붙어서 33만 3,600원이 또 부과가 됩니다. 자, 이제 또 이거 파는 사람 마진 좀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진을 붙이면 이제 공급가에 부가세 붙이기 전,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 부가세 별도의 공급가액이 1,100만 원이 될 겁니다. 왜? 이거 다 합한 겁니다. 700에서 관세 더하고 개별 소비세 더하고 교육세 더하고 마진 더하면 이게 1,100만 원이라는 거죠. 마진은 한 20, 한 2% 정도 붙여봤습니다. 또 이제 이 공가에 1,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약간, 단순히 조정을 했고요. 20% 마진을 본다라고 가정하에, 지금, 음, 그 마진을 좀 설정을 해봤고요. 공급가액이 1,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고객이 사갈 때는 뭘 또 내야 됩니까? 부가세를 내야 되죠. 부가세 11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1,210만 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명품 가방이 해외에서는 5,000불이었는데 이게 환율 하면은 700만 원짜리가 얼마에 우리가 산다? 1,200만 원에 산다. 510만 원이 더 붙어버리죠. 510만 원에서 여기 199만 4천 원을 뺀 업체의 마진을 뺀 금액은 네,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요. 수익 가격 대비 약 173% 정도, 73%를 더 우리가 주고 사는 결과다라는 것이고요. 마진을 뺀 관세나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이거 세금 합계가 되겠죠? 네. 이 310만 5,600원입니다. 여기 관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하면요. 그리고 이거는 1,200만 원 대비 네, 약 26%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가방에도 지금 여러 가지 세금들이 이렇게 많이 붙죠. 네,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마진에 대해서만 한 1,190만 원 붙어가지고 890, 900만 원짜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900만 원 사도 되는데, 지금 1,200만 원으로 사는 거니까요. 300만 원 정도를, 부가가치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라든가, 관세나 개별 서비스의 교육세의 영향으로 세금을 300만 원을 더 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국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은 이제 국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네. 국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그다음에, 음, 주세라든가요, 인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게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세금들, 담배 소비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라는 게 뭔지요? 부가가치세의 일종인데,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 한 20%를 지방으로 바로 주자라고 지방 소비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 사 먹지 않습니까? 생수 조그마한 병은 500원 하기도 하는데요. 그 500원 안에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또 이게 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지방세를 통해서 어떤 세금들이 그렇게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지방세로 같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